자, 이번엔 금시조라는 작품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에 나와 있다시피 금시조 할 때 이 조는 세조자입니다. 세조자. 작품의 금시조는 새를 뜻할 텐데 여기 나오는 이 금시조라는 새는 실제 존재하는 새가 아니라 상상 속의 새예요. 상상 속의 새. 언제 보는 새냐면 그래 예술의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때 예술 최고의 경지에 올랐을 때만 본다라는 새야. 확인됐니? 이 금시조라는 건 실제 존재하는 새가 아니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뭐다? 그래 예술의 최고의 경지에 오른 사람만 볼 수 있는 상상 속의 새다 이거지. 확인됐니? 작품에 나오는 인물은 크게 두 인물이에요. 누구지? 석담이란 사람과 고죽이란 두 인물이 나와. 석담이 스승이고 고죽이 제자란 말이야. 그지? 자, 고죽이 부모를 잃고 나서 석담을 찾아가요. 석담에게 맡겨져요. 석담에 맡겨졌을 때 석담은 이 아이에게 뭘 받냐면 이 아이의 눈빛에서 물욕, 물질에 대한 욕망,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눈빛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제자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데 고죽은 결국엔 석담을 설득해서 자신이 제자가 되고 말거든. 이 석담이란 사람은 고죽에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뭔가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면 명예 또는 권력에 대한 욕심을 가질 것만 같은 사람이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술의 최고의 경쟁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사람에겐 아주 찔끔찔끔 아주 안 주듯 툭툭 몇 년에 한 번꼴로 기술을 줄 뿐이지 또는 뭔가 서예하는 기술을 가르쳐주지 절대 처음부터 뭔가를 주지 않았단 말이야. 나름대로 이제 중간중간에 그 석담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고죽의 선생님 나름 잘 쓴다, 글을 잘 쓴다 라는 걸 이제 소문나게 되고 나선 석담과 갈라서게 되지, 그지? 자기가 그 석담과 고죽이 갖고 있는 예술에 대한 서로의 가치관이 달라서는 헤어지게 돼요. 나중에 나서 다시 붙었다가 또 헤어진 후에 석담이 죽은 후에야 석담 스승께서 왜 나에게 무엇을 강조했던 것이고 그 강조한 이유가 뭔지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지. 예. 작품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석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강조하냐면 석담은 예술의 최고의 경지, 즉 정신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본다면 고죽이란 사람은 뭘 강조하냐면 물질을 강조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석담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 이상을 중시한다면 고죽은 현실을 중시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석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서예를 통해서 정신적 도를 얻고자 하는 거야. 즉, 이 석담에게 있어서 이 서예라는 건 도구에 불과한 거지. 정신적 도를 얻기 위한. 그에 비해 고죽은 이 서예라고 하는 걸 통해서 권력 또는 물질 또는 재산과 같은 현실적인 뭔가를 얻고자 한단 말이에요. 서로가 이 예술에 대한 서예에 대한 생각이 다르죠. 근데 이거 다른 말로 바꿔보면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소설 중에 고전 소설 중에 허생전 기억나요? 허생전 초반부에 보면 허생의 처하고 허생하고 막 서로 실갱이 하는 부분 나오지, 그치? 그때 허생이라는 사람은 맨날 글을 읽기만 하고 있어, 그치? 7년 동안 글을 읽기하고도 부족하다고. 그에 비해 허생의 처는 뭐지? 7년 정도 읽었으니 이제 과거 시험 봐라라고 말하잖아, 그치? 그럼 둘을 비교해 볼 때 허생이라는 인물은 이상을 추구하는 인물이고, 그치? 근데 허생의 처는 현실적 인물이라고 배웠었어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연관적으로 볼 때 석담은 어떤 인물과 같다? 그렇지. 허생, 초반부에 나오는 허생전 초반부에 나오는 허생과 같다고 본다면 이 고죽은 그렇지. 허생의 처와 동일한 인물로 볼 수도 있다 이거지. 왜? 현실적이다, 그치? 자, 이제 본지문 가보도록 합시다. 자, 볼게요.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내게 펴 보이도록 해라 라고 나와요. 이 부분이 어디냐면 마지막 부분에 고죽이 죽어가는 장면이에요. 예, 석담이란 자신의 스승이 자신이 가르쳐 주었던 내용, 정신적 도를 얻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된 후에 죽어가는 병실 안에서 자신 지금까지 써왔던 모든 글을 펴놓고 뭐하고자 하는 거야. 나도 최고의 경지, 내가 죽는 이 위치에서 만족할 만한 그림이 있는가를 판단해보고자 하는 거지. 가보자.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내게 펴 보이도록 해라. 초헌은 여전히 말없이 고죽이 시키는 대로다. 이때 초헌이 누구냐면 바로 고죽의 비서예요. 갑니다. 첫 장은 고죽이 30대에 쓴 것으로 우세남의 채를 받은 것이다. 즉 젊을 때 썼던 거라고. 이해되니? 자, 가보자. 무백시의 글인데 5절을 제대로 본받지 못했다. 즉 봐봐. 5절을 제대로 본받지 못했대. 이 5절이 뭔지는 밑에 어휘 박스에 안에 나와 있겠지만 그걸 몰라도 돼. 본받지 못했다는 말은 만족스럽다, 불만족스럽다. 그렇지. 고죽 눈에 불만족스럽다는 얘기야. 확인니? 오른쪽으로 밀어놓거라. 그럼 왼쪽으로. 여기서 왼쪽은 바로 뭐야? 불만족의 공간인 거야. 그렇지? 쉽게 말해줄게. 자신이 그렸던 그림이나 자신이 썼던 서예를 보면서 만족스러운 건 오른쪽으로, 불만족스러운 건 왼쪽으로 나서 단 하나라도 건지고 싶었던 거란 말이야. 근데 나중에 결과로는 미리 말해주면 하나도 남은 게 없어요. 선생님도 매년 자료를 새로 만들어요. 책이나 기타 자료들을 새로 만드는데 작년에 만들었던 걸 올해 펴보잖아? 되게 창피한 것 같아, 왠지. 10년 전에 만들었던 자료 좀 펴놓으면 얼마나 편집도 거지 같고 내용도 얼마나 조잡한지 지금 보면 창피하단 말이지. 마찬가지인 거야. 자, 가보자. 그 다음은 난초를 그린 족자였다. 이미 소나무를 부인해놓고 오히려 석파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자, 봐봐. 마찬가지. 석파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만족, 불만족, 또 불만족이야. 산란도, 심란도 아니다. 왼쪽으로 밀어다. 또 왼쪽이란 말이야. 마음에 드는 게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가보자. 고죽은 한 폭 한 폭 자평을 해나가다. 즉 스스로의 그림이나 글에 대해서 평가해 나가는 거야. 만족스럽지 못하는 거지. 가보자. 오랜 원수의 작품을 대하듯 준엄하고 냉정한 평이다. 즉 지가 지 거를 평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랜 원수의 작품을 평가하듯이 냉정하게 평가했다. 가보자. 글씨에 있어서는 법체를 본받은 경우에는 그 임모나 집자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그리고 자기류의 경우에는 그 교졸과 참격을 탓하면서 모두 왼편으로 제쳐놓다. 즉 지가 그렸던 그림, 서예, 도자기를 다 검토해봤지만 마음에 드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그림 일수도 마찬가지였다. 예법에 엄격하다 자신의 냉정한 눈까지 곁들이니 또한 오른편으로 넘어갈 게 없다. 봐봐. 또한 오른편으로 넘어갈 게 없다는 말은 오른편에 즉 만족스러운 게 있다 없다? 만족스러운 작품이 단 하나도 없더라 이거야. 가보자. 새벽부터 시작된 그 작업. 어떤 작업? 자신에 대한 그 자신의 작품에 대한 평가. 자평이라 작가 그지? 자, 그 작업은 아침 해가 높이 솟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나중에 정 박사가 몇 번이고 감탄했던 것처럼 거의 초인적인 정신력이다. 왜? 죽어가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초인적이라는 거죠. 선생님도 며칠 전에 밤을 새봤지만 나이 들었나 봐. 잠깐 밤새고도 힘들거든. 이 사람은 그보다 나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단 말이야. 가보자. 아침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고죽의 넓은 병실은 어느덧 발디딜 틈 없이 빽빽했다. 그러나 엄숙한 기세에 눌려 누구도 그 과도한 기력의 소모를 말릴 엄두를 못 냈다. 선생님, 좀 쉬시죠. 이 말을 못하겠는데 너무 집중하는 거 봤으니까. 고죽도 초원 외에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10시가 넘어서야 분류가 끝났다. 즉 모든 걸 다 한 거지, 그지? 결국 초원에 봐봐. 결국 초원의 오른쪽으로 넘어간 서화는 단 한 폭도 없어. 즉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야. 나름대로는 경험이 많겠지, 고죽 입장에, 그지? 경험을 몇십 년 동안 서열해 가면서 자신이 느꼈던 것, 자신이 배웠던 것, 자신이 경험했던 것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것들이 많아질수록 쉽게 말하면 작품을 바라보는 안목은 높아지죠, 그지? 기준치가 높아져 가는 거야. 자기가 그렸던 그림들을 쭉 봤더니 마음에 드는 게 있다 없다? 없다. 가보자. 더 없느냐? 마지막까지 간절한 기대에 찬 눈으로 봐봐.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하나라도 만족스러운 게 있지 않을까라는 간절한 눈에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본 거야. 눈으로 자기의 작품을 검토하고 있던 고죽이 더 이상 제자의 무릎 앞에 놓인 소화가 없는 것을 많이 보면서도 이상하게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라도라는 거지. 네. 초원이 무감동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고죽의 얼굴에 일술 처량한 빛이 돌았다. 왜?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서예를 해오고도 단 하나도 만족스러운 그림, 자신의 입장에서 만족스러운 그림이 없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겠어. 얼마나 자괴감을 느꼈어. 가보자. 그때까지 꼿꼿하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지며 그의 몸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고죽은 그 순간도 명료한 의식으로 내면에 자기에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결국 보이지 않았다. 나 역시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걸 보고자 소망했지만 어쩌면 그 소망은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미루어 온 것인지도 모르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스스로도 자기가 높은 자신의 안목, 즉 몇십 년 동안 경험하면서 높아졌던 이 자신의 안목으로 자신의 과거의 작품들을 비교 평가한다면 만족스러운 게 당연히 없을 거란 걸 알았다는 거지, 스스로가. 그래서 미리 한 번은 해봤어야 될 이 작업을 여태까지 미루다가 이제 와서 했다라는 거야. 확인해 가보자. 그렇다면 고죽이 그의 일생에 걸친 작품에서 단 한 번이라도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 새벽의 꿈에서와 같은 금시조였다. 즉 뭐라고? 예술 최고의 경지에 올랐던 것. 즉 석담이라는 고죽의 스승이 말했던 것. 원래 그새가 스승 석담으로부터 날아올 때는 굿센힘이나 투철한 기세 같은 동양적 이념비의 상징으로서였다. 그러나 고죽이 끝내 추사에 의해 집성되고 그 학통을 이은 스승 석담에게서 마지막 불꽃에 태운 동양의 전통적 서예화론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즉 다시 말하면 석담과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확인되니 그새 또한 변형되었다. 고죽의 독자적인 미적 성취 또는 예술적 완성을 상징하는 관념의 새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즉 석담과는 또 다른 예술의 최고 경지를 얻게 된 거지, 그지? 이걸 써서 밖으로 나가 가지고 가서 이걸 싸서 어떤 거예요? 이것이 뭘까? 지금까지 내가 그랬던 모든 그림, 즉 초원이라는 제자 왼편에 있는 그림들, 자 싸서 밖으로 나가거나 장독대 옆에 퍼다 대라. 좀채 스승의 말을 되묻지 않는 초원도 그때만은 좀 이상한 모양이다. 왜? 낌새를 친 거야. 장독대에서 뭐 하겠어. 그렇지. 불질러 없애려고. 왜? 창피한 거란 말이야. 자신이 죽고 나서 이렇게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는 그림들을 남들이 평가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인 거지. 가보자. 나는 저것들로 일평생 나를 속이고 세상 사람들 속였다. 무슨 얘기야? 만족스럽지 않은 그림을 만족스러운 것처럼 인정하고 살았다 이거지. 가보자. 스스로 값진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당연한 듯 세상 사람들의 감탄과 존경을 받아들였다. 무슨 말씀을? 물론 그와 같은 삶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것들에서 솟아오르는 금쇼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무슨 말이니? 자신의 글에서 최고의 경지를 느끼길 바랬다고. 그래야 만족스러울 거 아니야. 근데 봤다 못 봤다? 못 봤다. 그러니까 지금 필요 없는 쓰레기와 같다. 어떻게 해라? 태워버려라. 가보자. 그것으로 내 삶이 온전한 것으로 채워질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설령 내가 그 새를 보았다 한들 과연 그러할지 의문이다. 자, 그럼 이제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들을 남겨두면 뒷사람에까지 속이게 된다. 즉 무슨 얘기냐? 그림에 대해, 서예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림이 최고의 경지인 양 많이 착각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러니까 빨리 없애자 이거죠. 그러자 초원은 말없이 서화 꾸러미를 안고 문을 나섰다. 스승의 참 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더는 명령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알 수 없지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초원을 말리려 나서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고죽을 감돌고 있는 이상한 위엄과 기품에 압도된 탓이었다. 문을 닫지 마라. 왜? 내가 그걸 봐야겠으니까. 초원이 나가고 누군가 문을 닫으려 하자 고죽이 말했다. 그리고 마당께로 걸어가고 있는 초원을 향해 임종을 앞둔 경자답지 않게 높고 모모하게 말했다. 거기 뭐겠어? 강한 말투가 되겠지, 그죠? 거기다 모두 내려놓아라. 방 안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장독대 곁 화단이었다. 몇 폭이 시들어가는 풀꽃 옆에 초원이 서와 꾸러미를 내려놓자 고죽이 뭐라고 명령했을까? 어떻게 해요? 요렇게, 그지? 단호하게. 그지? 가보자. 그제서야 방 안에 술렁도 왜? 저 비싼 걸 태워라고.
자, 이걸 지금 고주기 지금까지 현재 이 작품에 나와 있는 고주기라는 사람은 당시에 가장 최고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남들이 인정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썼던 서예 그림들, 그렸던 그림들은 얼마겠어? 엄청난 가치로 팔릴 거 아니야, 그지? 컷들을 다 태우라고 하니 얼마나 아까워. 가보자. 일본은 고죽을 달래고 일본은 달려와서 초원을 붙들었다. 모두가 쓸데없는 소란이었다. 자기를 달래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고죽이 돌연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강하게 말했겠죠. 가보자. 어서 불을 붙이면 못할까? 화를 버럭 내는 거야. 그런데 알 수 없는 것은 초원이었다. 그 역시 까닭 모르게 노한 얼굴이 되어 잠깐 고죽을 노려보더니 말리려는 사람을 거칠게 제쳐버리고 불을 질렀다. 뒷날 고죽을 사입이었다고까지 극언한 것으로 보아. 누가요? 초원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야. 자, 보아.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석담 선생적인 기질이 고죽의 그 철저한 모모와 또는 지나친 모모에 반발한 것이야. 뭔 얘기일까 이게? 쉽게 말하면 나중에 보니까 초원이란 사람은 누구 같았다고? 그렇지. 고죽의 스승인 석담과 비슷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지? 그가 볼 때 고죽의 말을 이해한 거지. 이해되니? 그래. 저 사람은 지금 뭘 평가하려고 했다? 자신의 그림으로부터 금시조, 즉 예술의 최고 경지를 보려고 했지만 안 됐으니 불태우는 거다. 인정한다 이거지. 자, 말을 대로 마른 종이와 헝겊인데도, 그렇지, 오래되니까 그림 그린 지 수십 년 지난 것들이 거 아니, 그지? 말을 대로 마른 종이와 헝겊인데다가 개 중에는 기름까지 먹인 것도 있어. 그럼 그림에 기름을 왜 먹여?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변질되지 말라고 겉에 그림에다가 이렇게 기름을 바르기도 해요. 가보자. 자, 기름까지 먹인 것도 있어 서와 더미는 이내 맹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신음 같은 단식과 숨죽인 흐느낌과 나지막한 비명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죽일생의 예술이 타고 있었다. 그렇죠, 그지? 지금까지 30년, 50년간 이 한 길을 외길을 걸어오면서 만든 거니까, 그지? 자,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철저한 진실이 타오르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고죽의 삶 자체가 타는 것도 있다. 드물게는 불타는 서와 더미가 그대로 그만한 고액권 돈으로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고. 몇몇은. 자, 고액권 더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반세기가 가깝게 명성을 누려온 노대가 두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그의 서화를 얻어가고 국전심사위원도 한마디로 거부한 고죽의 진적들이, 이게 무슨 말이야? 되게 유명한 그림들이 말이야. 확인 여기 나왔잖아. 네, 국전심사위원도 한마디로 거부했대. 이 사람의 작품은 내가 평가 감정에서 금액으로 매길 수가 없어라고. 고죽의 진적들이 한꺼번에 타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 고죽은 보았다. 뭘 봤나 보자. 그 불길 속에서 호련히 솟아오르는 한 마리에 뭘 봤어? 금시조를 봤어.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신의 작품에 대한 미련을 버렸어요. 그지? 아까 배웠다시피 석담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 서예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도를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수단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했단 말이야. 확인되니? 그처럼 이 그림에 대한 미련을 버리자 예술의 경지를 알게 된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뭘 봤어? 금시조를 본 거야. 가보자. 찬란한 금빛 날개와 그 험한 비상을, 즉 내가 그렸던 그림들을 다 불태우는 그 불씨들, 그지? 활활 타오르는 그 불씨들에서 뭘 본 거야? 금시조를 본 거지. 확인되니? 즉 물질에 대한 무엇을? 미련을 버렸을 때. 확인됐습니까? 자, 고생하셨습니다.